출근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내 책상에 살포시 놓여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친구가 벌써 무언가를 꺼낼 때, 꼭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마침 이거 필요하지 않냐면서 옆에서 챙겨줄 때, 그 물건이 무엇이든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들 덕분에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11월 10일) 화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I know there's hurt, I know there's pain.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블랭크 페이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런 선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고 축하받을 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나서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별 이유 없는 선물 말입니다. 선물이야 뭐 때와 상관없이 좋지만은 갑작스럽게 받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이 배로 오기도 하죠. 결국 이 관심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음료 하나 내밀면서 힘내라는 말 한마디 주고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화요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일어나와 함께 편안한 아침 되셨으면 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당신의 노래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방이나 탄압이나 왜곡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힘, 국민의 힘찬 함성만을 믿으며 끝까지 싸워 이기고 성취할 것이다. 1987년 역사 속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평화민주당 창당 선언문의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통일민주당을 창당했지만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죠. 역사 속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돼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 그해 12월 대선에 나섰지만 노태우, 김영삼에 이어 3위에 그쳤습니다. 민중의 힘이 6.29 민주화 선언을 도출해내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충분히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가 사라진 것이죠. 대통령 선거에 패한 뒤 야당 분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자 그는 평화민주당 총재직을 일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면서 다시 총재로 전면에 나서죠. 그의 대권제 도전은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을 합쳐 민주자유당을 만들어 전국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상당 합당에 막혔습니다. 1992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정계로 돌아왔죠. 결국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를 끌어들이는 승부수로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1971년 대선을 포함해서 사수 끝이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단선은 건국 50년 만에 첫 여야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B장조 작품 번호 32의 1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녹색이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피곤한 눈을 잠깐 쉬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일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녹색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나무나 숲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힘들 때는 작은 화분 속 녹색 식물도 좋고요. 하다못해 녹색 종이를 바라보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색 많이 보시면서 다가올 피로를 잘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달고전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그날은 잘 들어가셨죠? 지난주에 인천 조합원 한마당 했을 때 말이죠. 만나고 나서 어찌나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던지 행사가 끝나고 인사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보이셔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행사 끝나고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죠. 우산은 챙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올려주신 사진처럼 모달고전님 오늘 하루도 해가 반짝 밝게 비추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문학을 사랑하던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사회당 당수는 1980년 2월 점심때 파리 시내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바로 전 해였죠. 이 파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걸어 돌아가던 백발의 남자가 에콜거리의 차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세탁소 트럭이 그를 덮쳤습니다. 병원에 옮겨지고 나서 한참 후에야 이 남자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학 비평가 롤랑 바르트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요. 롤랑 바르트,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롤랑 바르트는 1915년 11월 12일, 어제 오늘 노르망디 지방 셰르브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해군 장교였던 아버지는 그가 첫 돌을 맞기 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는 1924년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이사해 학교에 다녔는데요. 총명한 학생이었지만은 19살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간 학교와 요양원을 오가며 살았죠. 1960년대 초까지 루마니아, 이집트 등을 떠돌면서 프랑스어 교사, 연구원 등으로 일을 하다가 47살에 고등사회과학원 연구원으로 처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1살에 콜레주 드 프랑스의 기호학 교수가 되죠. 그의 학문 세계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책인 글쓰기의 영도는 장폴 사르트르가 주창한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화론에서는 구조주의자, 기호학자의 면모를 보였고요. 기호의 제국에서는 구조주의를 해치하는 탈구조주의 이론을 선보였죠.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이 일반에 받아들여질 만하면 다른 이론으로 옮겨간 그는 사상계의 아웃사이더였고 성적으로는 동성애자기도 했습니다. 바르트는 비평의 대상을 문학작품에서 사진, 패션 잡지, 영화 등으로 계속 확장을 했는데요. 기호의 제국에서는 일본 사회를 텍스트로 하는 파격적인 글쓰기를 선보이기도 했죠. 일본을 여행하며 경험한 사회와 문화 현상 등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읽고 묘사를 하면서 성찰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한 달을 병원에서 투병하던 그는 1980년 3월 말 6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바비 맥퍼린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바르트의 중립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가 1978년 2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13주 동안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하기 위해 준비한 단상과 메모들을 엮은 책입니다. 주제는 중립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중립의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갈등을 빚고 선택을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 생기고 그런 정황에 처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갈등과 선택과 책임에서 달아나 그것들을 제거, 회피, 중지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좌절시키고 주체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 피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서 그것 안에 자신을 숨기는 게 중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립은 새로운 존재 양식을 찾는 하나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방식이라는 거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 일어나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원 서연맘님께서 어제 주말 잘 보내셨냐고 글 남겨주셨어요. 주말에 인천에서 가족들과 김장을 하셨다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신청하셨네요. 저도 주말에 인천에 있었거든요. 예원 서연맘님.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사회 보고 왔는데 인천 지역 조합원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또 든든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를 봐주러 오신 분들 오달고조님 그 외에 많은 분들 저 만나고 나서 목소리 좋다고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왔죠. 그때 예원서연맘님도
뵐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행사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리고 당일날에 그 행사 준비하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합원 한마당 행사는 12월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에서 하지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님께서 인천에서 뵙고 깜짝 놀라셨다고 국민TV에 인물 나셨어요. 눈이 보드라워지더라고요. 완전 훈남 하시면서 김용민 PD 옆에 서 계시니 하셨어요. 우리 국민TV 여직원들도요. 그의 옆에 서길 참 좋아라 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조합원 한마당에서 뵙게 돼서 더 반가웠습니다. 순수님 고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어놓고 있을게요. 예원 서연맘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웨스트라이프 My Love.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a hole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신군부가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을 무렵인 1980년 역사 속 오늘 언론사 사주들은 전두환의 후임인 노태우 보안사령관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을 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사령관실이 아니라 악명 높은 서빙고등 보안사 분실이었죠. 무장군인들이 곳곳에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고 간첩 수사를 전담하는 대공처 수사관들까지 투입돼 있었는데요. 역사 속 오늘 언론 통폐합이 있었던 날입니다. 만나보시죠. 졸지에 대공용의자가 돼버린 언론사주들 앞에는 각각 한 장의 종이가 배부됐습니다. 본인은 새 시대를 맞아 이렇게 시작되는 포기각서였죠. 분실 관계자들은 각서를 쓰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협박을 했고 이에 맞설 수 있는 언론사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사를 통틀어 정치 권력이 언론에 저지른 최악의 만행이자 모욕이었던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11월 25일 언론사주들의 결의문 형식으로 언론 통폐합 조처가 발표되지요. 7개 중앙 종합지 가운데 신화일보가 경향신문에 흡수 통합되고 4대 경제지 가운데 서울경제와 내외경제가 각각 한국일보, 코리아 헤럴드에 흡수됩니다. 지방지의 경우 1도 1사 원칙이 적용이 됐고 통신의 경우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합쳐져 연합통신으로 발족했죠. 나머지 군소통신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송은 민영방송을 폐지함으로써 동양방송과 동아방송이 모두 KBS에 통합이 됩니다. 언론인 강제 해직의 경우 언론사주들은 신군부의 살생부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외에도 평소 자신들이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까지 끼워서 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로 내몰린 기자들은 1000명이 넘었죠. 세상사에는 을의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언론 통폐합도
언론사주와 학살을 면한 기자들에게는 갖가지 특혜가 주어지면서 빛으로도 작용했습니다. 당연히 그 빛은 세상의 낮은 곳을 비추지 않고 권력자와 그 주위를 환하게 둘러쌌습니다. 송영주의 유화되어 띄워드렸습니다. 언론 통폐합은 지금도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온갖 회개한 구실로 쫓아낸 적도 있었고요.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 낙하사 사장에 반대하는 기자들을 대량 해직하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역사는 때때로 정치하고 투행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화요일 아침 일어나 듣고 계세요.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생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듣기 가능하거든요.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랜드바이의 러시안 집시 스윙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퓨어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박강수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라. 퓨어님께서 신청하시는 곡 박강수의 다시 힘을 내어라 전해드렸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군요, 퓨어님. 저는 시험을 앞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늘 그래왔듯 담담히 시험 보라고요. 모르는 거 나와도 떨지 말고. 그간 시험에서 무수히 떨기도 했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기를 믿으라고 말이죠. 이런 말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함께 들어봤던 곡은 랜드바이의 러시안 집시 스윙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머 칼럼리스트였던 한 여자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말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여서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었죠. 여자는 마지막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자신이 직접 쓰겠다는 거였는데요. 삶과 추억을, 자신의 발자취를 제대로 담아줄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라는 걸 안 것이지요. 그녀의 부고는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것의 장점은 바로 내 부고를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서 유머 컬럼리스트답게 농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1975년을 생애 가장 운 좋은 날이라면서 하늘만큼 사랑한다고 전했고요. 자녀들에게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지만 그 장애물 자체가 길이다, 이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닦을 수 없는 일로 슬퍼하는 대신 충만했던 삶에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며 태양과 달, 호숫가의 산책, 내 손을 쥐던 어린아이의 손, 이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인 로터스라는 미국 칼럼리스트 얘기였습니다. Beautiful day, happy to be here라고 말한 그런 배지를 장례식에 가족들에게 나눠줬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네요.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Run to you.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했던 일어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벽 5시에 더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